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6일 오전 10시 15분입니다. 15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5%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동안에 관찰한 갤럽 조사에서 한 정당의 지지율이 일주 사이에 5%포인트 폭락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일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국민의힘, 윤석열, 김종인 사이의 밀고 당기기, 지리한, 치사한 밀고 당기기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정확할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은 변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9%에서 34%로 5%포인트 떨어지는 사이에 민주당 지지율은 29%에서 32%로 그러니까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4대 32가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39대 29였어요.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리드하고 있다가 34대 32로 좁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임은 윤석열 후보가 주로 지고 김종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포로가 되었다고 그럴까요? 인질이 되었다고 그럴까요?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37%인데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 올랐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4%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5입니다. 55대 37. 잘 못한다 55, 잘한다 37%. 자, 이 통계만 봐도 윤석열, 김종인 이 조합은 필패의 카드다. 3월 9일,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지려면은 총괄선대위원장에 김종인을 굴욕적으로 모셔오면은 틀림없이 진다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 요사이는 그동안에 김종인 편을 들던 언론도 요사이는 태도를 바꿔가지고 김종인을 비판하는 사설 등등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는 김종인이 전권을 요구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권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도 하는데, 그 조선일보가 정치부 기자들은 김종인을 띄워가지고 마치 무슨 제갈량 같은 묘수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축혀 올리고,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편승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모셔 올려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 지금 아주 망신을 당해가지고 우스운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결별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 깔끔하게 헤어지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선대위는 제대로 발족되지 않고 선대위 총괄위원장 자리는 김종인을 위해서 일부러 비워놓은 건지 아니면 관계를 끊은 건지 국민들에게 도통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공인의식에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공인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국민들이 제대로 알게끔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그런데 기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은 지금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하지 국민을 상대하지 않아요.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그런 별 의미 없는 행사에 다니면서 시간 다 소모하고 제일 중요한 김종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보면은 일종의 선문답이고 암호풀이고, 그걸 읽고 있는 국민들, 특히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아주 짜증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여론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5%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다. 여기에 일조한 사람이 또 이준석 당대표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김종인 나팔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첫째 잘못은 김종인에게 매달리는 선택을 한 게 첫째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은 몇 번 만나보고 안 되겠다고 하면은 빨리 결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 결단을 미루면서 선대위 발족을 늦춰가지고 지금 이재명의 역공을 허용하고 있는 이겁니다. 여의도 정치를 시작을 하면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더구나 요사이 기자 수가 늘어가지고 국회 기자가 과거에는 수십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600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기자들만 상대하다가 보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일반 국민과 멀어지게 됩니다. 기자들의 포로가 됩니다. 기자들에게 잘 보이는 정치를 하다가 보면은 국민들에게 밉보이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제일 비근한 예 하나를 들자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했을 때 윤석열 후보는 문산을 가겠다고 했어요. 전직 대통령이다. 문산 가겠다. 라고 했을 때 기자들이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그것은 장래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할 입장이 아니다. 말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 라고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발언을 했다가 몇 시간 뒤에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대변인이 나와서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가기로 했다. 이게 바로 기자들을 상대로 한 정치를 하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한다는 거죠. 첫 보도가 나왔을 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역시 이재명과 윤석열은 다른구나. 윤석열은 그래도 인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2시간 만에 뒤집어지니까 윤석열에게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느냐. 그럼 처음부터 안 가겠다고 해야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면은 이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 빈소에도 눈치 보면서 안 갈 정도면은 과연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근원적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국민의힘 지지율 폭락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김종인이 오늘이라도 총괄선대위원장 맡겠다고 하면은 그럼 윤석열 후보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또 자리에 모시는 겁니까? 안 모시는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 20일 동안 국민들을 피곤하게 해놓고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더구나 지난 일요일에는 김종인 그리고 김병준, 김한길 이 세 사람으로 선대위를 꾸리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그 다음날 김종인이 뒤집어 버렸는데 이 변경된 상황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군대 경험이 없다는 것하고 관계 있다고 봅니다. 군대에서 사병으로 장교로 근무한 사람은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군대는 보고입니다. 보고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보고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은 자격 조건으로 군 현역 복무 안 한 사람은 대통령이 못 되도록 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